이제 인하대학교 들어와서 이거 보니까 이 우리나라 국경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예 연구 성과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어. 해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해놓은 것 자체를 그냥 걔들이 연구해놓은 거 가서 베꼈을 뿐이고, 그게 그러한 연구의 바탕이 됐더니 이 방대한 자료를 읽지를 않았습니다. 모두가 읽지 않고는 그냥 일제가 연구해놓은 거 그냥 갖다 주도 안 달고 그냥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뺏긴. 그게 지금 현재 국사교과서고,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가 한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편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책 전부 다 이 국경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주도 안 달고 그 내용 자체도 일제가 만들어냈던 거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거 그대로 갖다 뺏겨서 그대로 해놓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거 글자가 틀리더라. 사료를 보니까 고려사의 압록강 글자는 실사로 된 압록강이에요. 요사를 보니까 원자료가 전부 삼수로 써놨더라. 근데 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왜 다르게 써놨냐. 근데 보니까 그냥 거기만 그랬냐. 그랬다 보니까 일관되게 써놓은 거예요. 일관되게 요사는 전부 삼수로 쓰는 거죠. 고려사는 전부 일관되게 실사로 다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요하랑 가까이 있는 나라가 요나라. 우리보다 훨씬 국경이 물론 맞대고 싸우긴 했지만, 그리고 요사가 고려사보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실사 압록강, 삼수 압록강, 이게 두 가지 다른 걸 이렇게 합리적으로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 그 이전까지는 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뭐 또 끌고 가면 어느 한쪽 나오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면 올려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아닐 거다. 고려사가 실사로 쓴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사가 이게 쓴 게 원래 맞긴 하겠지만 그 맞는 요사가 쓴 삼수와 고려사가 쓴 실사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이거를 정밀하게 그 과정을 고정을 해봐야 된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오늘도 윤한택 교수님과 함께 또 하나의 압록강, 요녕성의 요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평양이 만주에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고려 국경과 관련된 연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뭐 흥미롭기도 하지만 사실은 역사 연구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그 두 개의 압록강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의 그 연구를 저도 뭐 좀 찾아보니까 그 요녕성의 요하는 이 삼수변의 이 압록, 삼수변의 록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게 쓰고 있고, 한반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압록은 실사변의 록자, 우리가 푸르르 록자, 이 압록이라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던데, 이 요녕성의 압록이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요녕성의 요하를 그 압록이라고 기록한 사료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우선 보면은 고려하고 요나라는 옛날에 발해가 망한 한 10세기 그때부터 이제 건국을 해서 11세기까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거든요. 10세기 초반까지. 이때 이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 압록강을 우리가 실체는 같은 거라고 보입니다. 그거를 요사에서는 삼수 압록강으로 썼고요. 그리고 고려사에서는 실사 압록강으로 바꾸어 나왔는데, 이것은 요사에 근거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먼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요사는 1344년에 편찬이 되었고요. 고려사는 1451년에 편찬이 되었으므로 요사가 고려사보다 100여 년 정도 앞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하가 있는 그 지역도 거리로 봐서는 또 공간상으로도 요하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그 어떤 지역적인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이 더 가까이 있는 것, 거기서 그것을 더 이제 중요한 사료로 이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이 사료 비판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선 요사가 중요한 기준 사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록인데요. 이 기록이 이제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뭐냐면 요사의 병위지, 요새 얘기하면 병지가 되겠죠, 우리 생에. 그 병지에 현재 요하가 삼수 압록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삼수 압록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요나라 동쪽 변경에 파수병을 두는데
그 파수병을 두는 두 거점 도시 이름 하나를 황룡부라 그러고 또 하나는 함주라 그러는데 황룡부에는 5,000명 그리고 함주에는 1,000명을 두어서 그란 동경 심양이죠 지금 현재 그 심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수함 요하를 따라서 그 끝까지 서북부까지를 방어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성곽이 2개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초죠. 보초서는 그 보가 70개가 있는데 그 성곽의 중에 하나인 내원성의 내원성 선유군에는 군영을 8개를 뒀습니다. 그 8개 군영 중에 하나는 태자영에는 300명, 대영에는 600명, 포주영에는 200명, 그리고 신영에는 500명, 가타영에 300명, 왕해성에 300명, 유백령에 400명, 옥영에 1,000명 이렇게 조합 3,600명을 두고 또 다른 하나의 성곽인 신호군성에는 1만 명을 두고요. 또 아까 얘기한 보초를 둔 70개 보 중에 한 보당 20명씩 둬서 전체 1,500명 군인을 배치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구란 심양부터 시작해서 동양 현재 심양이죠. 그 동경에서부터 여직의 경계에 따라서 여진이란 거 여직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 여직 경계를 따라 삼수압록강까지 총계 22,000명으로 통계를 내놨는데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21,000명입니다. 21,000명을 두어서 1083년에 설치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거점 도시인 황룡부, 함주, 그다음에 성곽의 내원성, 동경 등이 현재 요하에 있는 철령, 개원, 심양 이런 것들입니다. 요양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휴게하는 삼수압록강 이게 지금 묘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록이죠. 더구나 이제 이 기록, 이제 요사 병이지의 기록의 원천 사료는 자기들이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고려의 대요사적, 그러니까 대요사적, 대금사적, 대송사적 이 3가지인데 이게 대요사적. 요의 사적을 자기들이 큰 요라고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붙여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뭐 사대주의냐 어찌냐 논쟁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얘기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일반 그 단편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이 대요사적이라고 근거를 밝혀봤습니다. 그런데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원나라에서 이제 이 요사를 편찬을 했거든요. 편찬을 한 1344년에 요사를 편찬을 했는데 그 한 해 전입니다. 한 해 전에 고려사 기록을 보면 1343년 5월 18일에 원나라 직성사인인 시덕이라는 사람을 고려에 파견을 해서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그 3나라의 사적을 조사를 해서 가는 거예요. 색수를 했다 하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요사적 이게 병이지라고 하는 이 기록은 고려가 보장하고 또 요나라가 보장하고 원나라가 보장하는 이 3나라가 보장하는 이건 뭐 아주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 1088년 선종 8년에 이 삼수압록강으로 되어 있는 이 강 연안에 설치한 각장을 혁파하라라고 고려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 표문을 올립니다. 그 중에 이제 하공진이라는 사람을 이 구당사로 파견합니다. 근데 그거를 실사압록으로 써놨어요. 실사압록 구당사로 파견했다라고 고려사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민년에 요나라가 의선군 남쪽이라고 고려사에 기록을 해놨어요. 의선군 남쪽에 매매원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남의 나라 땅에 왜 고려 땅에 불법으로 매매를 설치하냐 이거 혁파해라 하고 고려가 항의를 하니까 이걸 혁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 다 이제 의성문이라고 잘못 기록해놨고 이 표문 여기 앞에 올렸다고 하니까 그 표문 그 각장 혁파할 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 표문은 박일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원문인데 그 원문이 조선 초에 기록된 동문서지라는 책의 원문이 박일량 원문으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하공진을 파견했다고 하는 게 이게 고려사에는 실사압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삼수압록강으로 딱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민년에 매매원을 설치했다고 하는 지역을 올바른 국경 명칭 선의군으로 바로 기록해놨습니다. 고려사는 이건 의성군으로 아주 착각을 해서 이렇게 잘못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고려사의 기록은 요사의 기록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 새로 고쳐 써야 된다. 이렇게 그 2개의 압록강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쭉 듣다 보면 이제 딱 2개의 자료, 요사와 고려사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고려의 아까 그 기록의 원천 자료가 고려의
대요사적이라고 네.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요사적이라고 하면은 고려에서 기록한 요 네. 나라와 관련된 역사 자료 이것을 아마 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 만들어진 요사에서는 압록강을 그 요하 즉 삼수압록 이게 삼수압록 실사압록 하니까 처음에는 좀 예. 듣기가 조금 이게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오히려 좀 편한 것도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죠. 삼수압록 하니까 또 조선에서 기록한 이제 그 고려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사압록을 썼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압록강이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고려가 우리 영토를 축소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죠? 근데 왜 고려가 이 영토를 축소했을까요? 왜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면 왜곡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아까 요사에는 왜 그 삼수로 썼고 네. 고려사에서는 왜 실사로 썼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시계열적으로 쭉 그 근처 시기에 있었던 사례를 쭉 이제 시계열적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이걸 교차해서 분석하고 한번 합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사 그 당시에 요를 이은 게 금나라 아닙니까? 11세기, 12세기 금나라를 그다음에 13세기 가면 또 원나라. 그다음에 그 이어서 명나라로 이어지는 요사, 금사, 원사, 명사 그리고 고려사로 이어지는 이 책들을 앞에 요사부터 시작해서 이 책들을 전부 시계열식으로 내놓고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쭉 추적을 해가지고 그 연구 성과를 제가 낸 이제 고려국경 2018년에 그 책을 냈습니다만 고려국경 연구에서 제시를 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거를 정리해 놓은 이거 자체가 이제 현재 이 하면서 제일 먼저 바탕이 됐던 거는 우리 국경을 왜곡해 놓은 것이 현재까지 온 그 교과서에 반영된 지금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에까지 이제 오게 된 그 바탕이 된 그 연구 논문이 일제의 그 조선 총독부 조선 편수에 있었던 그 아까 얘기한 스다스 오기치 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스다스 오기치가 써놓은 그러니까 고려 국경연구 뒤에 또 얘기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써놓은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고려 서북경에 관한 그 연구 자료가 조선 역사지리에 실려 있습니다. 그 역사지리에 실린 자료를 쭉 이제 제가 읽고 번역하고 그리고 줄을 달고 그리고 교정을 하면서 그 양반이 이제 그 시기를 전부 이제 우리 한반도 압록강 안쪽으로 평안북도에다가 다 이제 해놓은 거를 다 이제 고정을 해서 비판하고 그 시기를 나누어서 그 양반이 해놓은 시기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시기를 다 재구분해서 그 정리를 해보니까 고려 북경의 국방 체계가 요나라 금나라의 요금과의 국경 분쟁을 통해서 정비되어 나는 과정을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얻은 결론은 만주에 있는 삼수압록강은 전방에 있는 관방, 국경 관방 초소이고 그리고 후방에 있는 이걸 지원하는 평안도에 있는 것은 후방 방어사 체계다. 이게 이제 요와 그다음에 금과 특히 요하와 고려가 서로 끊임없이 요하를 둘러싸고 요하를 두고 서로 분쟁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리고 그다음에 그 체계를 갖추고 이런 과정에서 정비가 되어 왔다라고 정리를 그래서 이중적인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 몇 시기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고려가 건국했던 918년부터 943년까지가 그 압록강 요하 쪽을 개척하던 시기고 고려하고 거란하고 이게 붙여서 요하고 서로 이제 다투면서 이것을 개척하던 시기이고 그다음에 944년부터 고려가 통일되는 시기죠. 944년부터 992년 1차 이제 요나라가 쳐들어오는 그 시기입니다. 1차 침입을 하던 그 시기까지가 이제 이 강을 둘러싸고 서로 각축하던 시기. 그다음에 993년부터 1016년까지 이제 딱 물리치고 서희가 담판을 해서 그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 강 이동 시기를 확보한 시기. 그다음에 또 1016년부터 다시 또 쳐들어오기 시작해. 이 사람들이 계속 여러 분쟁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분쟁 시기에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요 금이 이제 교대되는 시기인 1416년까지 그 시기들도 또 분쟁들이 막 이루어지는 시기. 그리고 이제 1116년 요로부터 금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 지역은 이제 완전히 우리 땅으로 이제 굳어지는 시기, 다시 회복되는 시기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라와 금나라가 교대되던 1116년 이 시점에서 이제
실사압록강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귀준이, 곽준이 뭐 이런 것들은 그때 시기에 따라서 이제 밀리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방어사, 여기 뒤에 후방 방어사가 설치되는 시기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아까 그 강동 육주 같은 경우는 빨리 되기도 하는데 이 압록강 이 관련되어지는 시기는 의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의주가 이제 이 현재 국경으로 굳어지면서 원래는 이제 의주에 원래 그 저쪽 만주에 있었던 이름은 보주인데요. 그 보주가 이 시기에 와서 우리 뭡니까 현재 평안북도에 있는 압록강, 그 압록강에 있는 의주, 그 의주에 관할을 하러 들어오면서 원래 이제 그러니까 요 나라의 저 국경 자기들 국방 체계 내부에 있었던 그 보주를 요 나라를 물리쳐버리고 금나라가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우리 인계를 받아서 그 보주를 우리 압록강에 있는 저 의주 쪽에 이제 편입시키고 그러면서 의주 쪽에 방어사를 쌓는 이 시기부터 이제 압록강 자체가 실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옛날에 있는 그 보주 자체는 그냥 그 이름으로 있고 그 의주는 국경으로 그대로 있고 후방에 있는 이제 압록강, 이제 평안도에 있는 이 압록강은 후방 방어사로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소위 전방 초소로서의 의주 국경과 보주 국경이죠. 의주지만 보주라고 불렸고 그 이후로도 뭐 이름은 그렇게 불렸지만 나중에 이제 혼돈되기 시작은 하지만은 이제 그 후방 이제 이 방어사로서의 평안도 의주 이 두 개가 실사압록강이 되고 그 앞에 있는 건 삼수압록강이 되는 이중 체계가 압록강과 관련해서는 정리되는 시기가 1116년 시기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그 금나라와 원나라가 교대되는 시기, 이제 금나라가 물러가고 이제 원나라가 들어오던 시기, 그 당시 그런 그 금을 다 물리쳐인 게 고려와 몽고 연합군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 물리치게 되는 게 강동성인데 그 강동청에서 그런 적을 물리치고 금도 이제 쫓아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요가 그 원나라가 이제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죠. 그 이후에 원 지역이 이 지역을 이제 평정을 하고 그 지역을 평정하고 고려와 몽의 관계가 정리가 되면서 국경선에 있었던 그 보주는 옛날에는 국경이었지만 이제는 원과 고려의 관계가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 지역이 단순히 그냥 행정적인 어떤 그 지명, 그러니까 이제 국경으로서의 의미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사라지고 전략적 의미가 줄어들어 버리고 단순히 국경의 의미가 되면서 전방에 있는 보주, 의주 자체 국경은 의미가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희미해지고 후방에 있는 현재 평안도의 의주 자체만 남아서 이게 이제 실사압록강으로 굳어져서 그 이후의 역사서들이 전부 그걸 중심으로 이걸 기록하게 됐던 거 아닌가. 결정적인 이제 그게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는 원지배 시기부터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 그의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시기는 요금 교대 시기이고 그게 이제 혼란이 역사책에 혼란스럽게 쓰여진 시기는 원나라가 이제 교대되는 그 시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역사 자료를 보면 명나라에 들어와서 명때에 들어온 명사에 보면은 대명일통지 명때 이루어진 이제 이 지리지거든요. 대명일통지에서 보면 삼수압록과 실사압록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조선왕조를 거치고 일제를 거치면서 온 모든 사료들, 그 모든 사료들은 다 실사압록가로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그 고려사도 이제 그때 그 일환으로 그렇게 잘못 기록된 걸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역사적 상황의 변화가 이제 그 당시 고려와 원나라에 왔다 갔다 하던 어떤 관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후에 역사 편찬자들이라든지, 그럼 일반 백성들이 의식에 또 반영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점차 이제 실사압록으로 이제 이렇게 고착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원시기까지는 아직까지 옛날에 삼수압록으로 기록됐던 그런 사료들이 이제 남아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색, 모건 이색의 아버지가 가정 이국인데 이분이 이제 원나라에 가서 벼슬 하던 1세대거든요. 그 양반이 이제 원나라에서 벼슬을 하다가 이제 고려로 되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고려의 원의 그 고급 관료였던 이 송명이라는 사람이 너희들 참 고려라는 나라 참 훌륭한 나라다. 이 나라는 고구려를 이어받았고 그게 고구려의 연개소문이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크게 이제 이게 드러내서 이제 시를 써주는데 이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이제 가정 이곡이 우리나라의 이제 자기 가정집에는 그 연개수문을 그냥 기자로 바꿔놔버리는 이런 어떤 변화들이 이게 그런 의식의 변화 같은 걸 반영하는 소위 사대주의를 얘기하면 사대주의적인 흐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원나라 때 이런 의미. 여러 시를 쓰면서 어떤 시에서는 삼수압록으로 압록강을 기록하고 어떤 시에서는 실사압록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혼란이 생기는 이것도 그 시대 상황을 예.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조금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삼수압록과 실사압록을 이제 그 쓰는 그 자료들을 쭉 해주셨는데 그 중에 그 대명일통지에는 네네네. 이게 혼용이 돼 있다 하지 않습니까? 예. 혼용이 했을 때 그 삼수압록과 실사압록이 혼용이 되면서도 가르치는 바가 다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똑같습니까? 이제 혼란이 보이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용어로는 삼수압록과 실사압록을 명백히 구분했어요. 삼수압록은 동경도상 그 도상에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 동경에 있는 원나라의 행정구역 내부에 삼수압록으로 넣어놓고 그 우리나라 이제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실사압록을 썼습니다. 근데 그 이제 혼란이 있어서 그 가르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명일통지를 쓰면서 이 사람이 뭔가 옛날 자료와 다른 것인데 그러나 그 당시 혼란이 오니까 그 기록은 그러니까 이게 제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몇 백리, 뭐 어디까지 천리 이런 제 보면은 같은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용어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구역상으로도 달리 분석을 시켜놨다. 예. 네. 예, 이제 그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고려사 기록에서 이제 그 우리가 삼수압록을 실사압록으로 이제 쭉 끌어오는 네. 묘화에서 현재 이거 압록강으로 이제 끌어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또 아까 제일 먼저도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사대주의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니 사대주의 하면은 조선조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뭐 시작이 고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잠청배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원이라는 대제국이 이제 고려를 침략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본다면 원나라의 하나의 그 신예가 돼버리는 거죠. 이 오잠과 류청신을 말하는데 우리가 아예 뭐 고려를 원나라에 바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고려의 정치 지형을 우리가 아니 민족주의하고 사대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결 구도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요즘 사대주의 뭐 자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죄를 들어서 얘기를 우리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이 당시 그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했던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1000년대 일대 사건이라고 해서 얼마나 이제 그 당시 일제 식민지 꼬마들한테 그 우리가 이제 문명을 전해줬던 그 꼬마들한테 당하면서 단죄 선생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런 그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뭐 세일령에서 운비하고 나아갔던 이 점을 대단히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쨌든 묘청이 그냥 건국 정벌하는 이게 나오니까 이게 엄청난 큰 사건으로 그냥 뻥튀기를 해놨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상황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크게 그 시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놈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여전히 교대되면서 걔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동북아 패권이 뭐 송나라 먹어버리고 그냥 그런 망가뜨리고 이제 여진이 막 들어오면서 너희들 막 이제 항복해라 우리한테 나와서 절해라 그리고 땅도 내놔라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하니까 고려초정에서 그 사신이 와가지고 이걸 둘러싸고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우리는 막 논리가 분분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 단재 스님이 얘기했던 이 새끼들 말이야 저희들 선주가 우린데 말이지 저놈들이 막 증거 가서 정보를 해야 돼 가서 그냥 치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그룹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그다음에 또 하나 그룹은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시기, 그런 국난의 시기에 되면 그 나라를 권력을 틀어지고 앉아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는 사람들은 안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인주이 시들 이 사람들이 이자겸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거 외척들이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나라한테 그냥 걔들이 욕하면 진짜 다 줘버리자. 우리 그냥 그럴 거 뭐 있나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누굽니까 김부식 삼국 사기를 쓴 김부식 이 부분에서 김부식을 우리 단재 스님이 너무 좀 사대주의자로 그냥 막 폄하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양말이 가장 실리주의였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이제 뭐라고 주장하느냐면은 김부식, 김부일, 김부희 이 이제 삼 형제가 금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실무를 외교적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표문을 많이 씁니다. 가가지고 뭐 이런 그 내용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해달라고 이제 그 뭡니까 사정도 하고 그다음에 당당하게 자기 주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그 표문들 그런 표문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가서 우리 걔들이 지금 현재 강자가 됐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가서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라 그러면 그건 하겠다. 우리 해주자. 그러나 우리 땅은 못 준다 이거. 우리 못 준다. 고구려 땅 이거 못 준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국은 지켜냅니다. 그게 표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인용을 안 합니다. 우리 측에서니까 그거 다시 이제 복원을 해야 될 테고요. 김부식, 김부희 이 사람들이 이 김씨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이 삼국 사기를 만든 그 배경이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노총 정벌 하지 않습니까? 정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정리됐던 이런 일, 자기가 해놓았던 이런 일들을 국제 간의 관계 속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부식이가 그 이후 노총 정벌하고 는 10년 동안 정리해서 1145년에 삼국 사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써놓은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현재 관점에서 바라보면 뭡니까? 동북 공정회를 해서 중국이 지금 이 고구려를 자기들 지방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통에 우리가 너무 김부식을 띄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때 김부식이 삼국 사기에서 신라하고 백제와 아울러서 고구려를 하나의 우리 정권으로 얘기하고 우리 국가로 얘기해 놓은 것 자체가 나름대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근거지. 그러니까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난을 당했을 때 어떤 사회든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묘청, 이자겸, 김부식 이런 세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고려의 사대주의관, 조선의 사대주의관, 이 사대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식민사관하고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하를 우리가 편의상 그 서암록이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는지 제가 어떤 그 삼국사인가 삼국유사에도 보니까 서암록이라는 그때 그 삼수변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런 내용인가라고 생각이 돼서 엿듣는 거고. 그리고 이 서암록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또 이 구려하라는 말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서암록을 구려하라고 불린 적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요하를 본격적으로 암록이다. 요하는 일명 암록이다 하는 이야기는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죠. 그게 인용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있는 거고 그게 삼국유사 또 삼국 사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 아닙니까?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암록 자체를 구려하라고 부른 것은 고대 그 시기 고구려 시대 때나 한 고대 역사 기록에는 구려하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명백하게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상생방독의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았던데요. 그게 제가 이제 10번쯤 만주를 이제 답사하면서 거기 가면 동요와 서요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흐름으로 봐서 서요하는 원래 서쪽에 있는 저쪽은 어디입니까? 화림저하기 그 위쪽에서 자꾸 이게 만주 내몽고 쪽에 있는 데서 내려오는 거죠. 거기는 옛날에 거란의 근거지고요. 그 거란 북경 그런 상징이 거기를 가거든요. 그리고 동요하는 이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렇게 해서 저기 어디입니까? 그 금나라 그 할빈 그런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이거든요. 그 두 강이 그러니까 요 금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거란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 요는 밑에 이게 이제 그 평안도에 이게 거쳐진 것처럼 써놨는데 그런 게 아니고 큰 근거를 보면은 동요하는 여진의 근거는 금나라의 근거는 동요화 그다음에 이쪽 거란의 근거는 서요. 그렇게 만나는 지점이 이제 그게 여기 복덕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요하의 관계 요하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요하 관계라고 하는 큰 비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비 안에 보면은 한때 이 요하를 구려하라고 불렀다라는 그 근대에 세워놓은 기록이거든요. 그 근거는 안 달아놨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제 구려하라는 말이 없었지만 근대에 만들어진 이제 그 비문에는 그 요하는 구려하다 이런 기록은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그 구려하면 이거는 누구나 인지하듯이 고구려의 강이다. 요하하면 아무래도 요 나라의 강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유화를 이제 요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삼수압록으로 이제 그 기록했다. 네. 요 요사의 기록을 그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요사 기록 중 관련해서 그 압록강이 현재 그 오늘날의 현재 요하인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자료는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요사 병유지, 네. 그 근거가 됐던 고려 대요사적이고요. 예. 거기서 그 명백하게 거기 나오는 무슨 각 지명들, 뭐 대여섯 개 나오는 그 지명들이 전부 현재 전부 요하 주변에 있는 현재 철령, 개원, 그다음에 저 심양, 그 요양, 그 전부 동경 다 거기거든요. 그렇다는 게 이제 그 요한 지명이 명백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그 평안북도에다 빽빽하게 집어넣어 놓은 강동 육주. 예. 그 강동 육주에 나오는 귀주, 각주 뭐 하는 거 그거 다 고정해 보면 그게 전부 저 요사신 전부 압록강으로 삼수 압록강으로 써난 거죠. 그거 전부 다 현재 요하 주변에 있었던 강이고, 그 강동이라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 현재 압록강이라는 건 남북 그 동서로 흐르는 강인데 그게 그 강동이라고 할 수 없죠. 강남이라고 부르든지. 지금 현재 갖다 박아놓은 그 저 강동 육주는 강남 육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하는 이제 그 남북으로 흐르니까 이게 강동 육주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뭐 일제가 정리해 놓은 거 막 변기해 놓고 의도적으로 해 놓은 걸 그대로 갖다 베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얘기를 한번 거품은 뭡니다. 학계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명백하게 자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면 강동 육주 전부 그쪽으로는 요하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 강조가 2차전에서도 싸웠던 그 지역도 기록한 기록도 전부 요사에서 다 삼수압록으로 써놓았고요. 이 2차 전투, 3차 전투 그런 쪽에 나중에 이제 우리 서경 평양 문제와 관련해서 그 아주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그냥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그 싸움의 전투 지역에 어떤 데는 갑자기 뭐 만주에 있다가 막 평안도 안으로 막 기어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그 당시 이제 그런 거죠. 그 만주에 있는 서경과 뒤에 후방 방어사로서의 평양을 혼돈하니까 막 싸움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기록들을 다시 요사에 근거해서 다시 재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뭐 군사편찬위원회에서 그냥 해가지고는 뭐 그냥 지역 그 싸움터 그냥 그거 뭐 이걸 그려놨는데 전부 그 가상이에요. 각오로 그냥 그려놨어요. 어느 지역에 함주, 항종, 응좀 하는 지역에 뭐 어느 그 땅이 그 위에 이 진지가 어디 있고 뭐 어떻게 들어왔으면 어떤 식으로 하고 써놨는데 거기 나온 기록이 그걸 저는 보니까 도저히 이건 이 고증이 되질 않는데 그걸 가지고 또 우깁니다, 요새 애들. 그걸 다 평안도에 있다고 또 우기는데 그거 다시 뒤집어 풀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대륙에 있는 당나라나 송나라나 이런 데 역사서들은 보면은 기록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혼용이 되고 있거든요. 실사압록도 있고 삼수압록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쓰려고 할 때는 삼수압록을 아주 고집해 씁니다. 그런 자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게 한데 어떤 때는 실사압록으로 혼용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은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연구를 해서 더 정리를 해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중국 대륙은 현재 요하 압록보다 압록하고는 거리도 멀고, 그리고 이해관계도 자기들이 이제 또 다르고, 공간상으로도 그렇고 시기상으로도 그 뒤에 기록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혼용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삼수압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당서 경우에는 신당서에만 삼수압록으로 되어 있고 구당서는 실사로 되어 있고요. 송사는 원전에는 거의 실사로 되어 있고, 문집들이나 기타 유서들 이런 데서는 삼수압록으로 특별히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정해보니까 그 시점에 995년 이 시점에 고려 국경선에서의 서경과 요하에 있는 만주에 있는 서경과 후방 현재 평양에 있는 그 서경이 이중 체계로 서방 전방 이제 관방과 후방 방어사 이름이 다른 지역은 그냥 방어사지만 이거는 서경은 경이잖아요. 경에 있는 뒤에서 유수하면서 지킨다. 이 잘좀 지킨다는 의미에서 유수가 된 게 아닌가, 방어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호칭을 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록으로 삼국유사, 한국 사기와 동시대에 만들어진 그 삼국유사에서는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요수를 일명 압록하게 한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조선 성종도 아까 그러니까 간간히 들었습니다만은 써놓은 양성지 그리고 서거정 이런 사람들이 편찬했던 동문선 안에 원문들이, 고려 당대의 원문들이 아주 충실하게 체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당대 기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다
보르사에서는 실사로 써놓은 걸 전부 삼수로 바꾸는 예. 그런 게 운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